네, 여러분 저 두 번째 시간 420페이지 63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상 감독자 정상 참작 사유, 이 징계 관련해서 감독자 정상 참작 사유가 있고 행위자 정상 참작 사유가 있습니다. 자, 1번 부임 기간이 1개월 미만. 맞죠? 부임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업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 이렇게 통솔 감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 사유고요. 자, 이번에 업무 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때, 이것은 행위자가 한 거죠. 행위자가 매뉴얼에 따라서 충실히 했어. 그러면 뭐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자 참작 사유고요. 자, 3번에 중간에 사전에 발견해서 적법 타당하게 조치 않대. 사전에 발각해서 감찰에 정식적으로 얘기하고, 또는 뭐 지휘관한테 정식으로 얘기하고, 뭐 인사 발령 요청하고, 저기 그 감찰 해달라고 요청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감독자를 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감독자 정상 참작 사유 맞고요. 4번에 평소 철저한 교양 감독 등 감독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어. 그러면 감독자 징계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감독자 정상 참작 사유 맞고요. 2번만 아니고요. 자, 31번, 32번 다 뭐 똑같은 것들이고 넘어가고, 33번 국가공무법상 징계처분과 그 불복. 자, 니은에 소청심사위원회 취소 명령 또는 취소 명령 또는 변경 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이 막 길죠. 말이 기는데 이게 뭐냐면, 자, 정직 행정청에서 행정청 기관장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정직 처분을 했다고 보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소청 심사로 넘어갔어요. 소청 심사로 넘어갔는데, 이 소청 심사에서 어떻게 의결을 할 수 있냐면 취소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취소 재결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변경 재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정직을 취소해 버릴 수도 있고, 정직 3월을 정직 3월 정직 1월로 변경할 수도 있고, 견책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취소 변경할 수가 있고, 취소 명령 변경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정직 3월의 처분을 취소 재결해 버렸어. 그러면 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재결할 때 그냥 바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것이. 또는 정직 3월을 견책으로 변경 재결해 버렸어. 그냥 견책으로 변경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취소 명령, 변경 명령을 했으면 이건 다르겠죠, 이거랑. 이것은 행정청한테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시도 경찰청장이라고 한다면 시도청장한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취소와 변경의 효과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명령, 변경 명령 할 때 취소 변경의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이때는 취소 변경 재결했을 때는 취소 변경을 할 때 이 처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변경되거나 하지만, 명령을 하면 저 시도청장은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러나 취소 명령, 변경 명령 할 때에는 정지 처분은 그대로, 정지 3월 처분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며칠 뒤에 시도청장이 정직 3월을 기속되니까 취소한다든가 정직 3월을 견책으로 변경하면 그때 정직 3월이 바뀌는 것이죠. 오케이? 그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표현을. 그래서 취소 변경 재결하고, 그 다음에 취소 명령 변경 명령 재결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취소 변경이 아니라 취소 명령 변경 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 처분, 최초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디귿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요.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취소할 수 있다.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이게 소청에서도 그렇고
징계에서도 똑같아요. 소청하고 징계에서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 그냥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무조건 상대방 출석한 상태에서 징계, 소청 심사 해야 돼요? 또 그것은 아니야. 그냥 기회만 주면 돼. 기회를 줬는데 자기가 출석하지 않아. 그럼 불출석 심판할 수 있어요. 소청도 그렇고 징계도 그렇고 출석 기회를 줬는데 자기가 출석하지 않아. 그럼 불출석으로 소청 진행할 수 있고 불출석으로 징계위원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줘야 되는 것이죠. 기회도 주지 않아. 그러면 이제 무효입니다. 무효. 자, 리을에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다른 비위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원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입니다. 때려 죽일 짓을 한 것을 새로 발견됐어. 필요 없어. 그것은 새로 징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새로 징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소청심사 절차에서 아주 나쁜 점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더 중한 징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634번 소청심사위원회 1번에 인사혁신처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 상임위원과 그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로 구성하는 것은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만 그렇습니다. 이 소청심사위원회가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헌법기관, 법원이라든가 선관위라든가 헌법재판소라든가 타 헌법기관에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타 헌법기관은 다 비상임으로 돼 있죠. 왜냐하면 타 헌법기관은 징계 자체를 거의 안 하는데 상임으로 소청심사위원을 둘 이유가 없죠. 그래서 타 헌법기관에 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비상임으로만 구성하고, 즉 그 소청이 들어왔을 때, 사건이 있을 때만 구성을 하고, 우리 기존 행정부, 즉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우리 경찰만 해도 막 징계 겁나게 먹기 때문에 소청도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만 이렇게 상임위원하고 비상임위원 합쳐가지고 엄청 많은 숫자로 구성을 합니다. 자, 이번에 의결은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제적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 과반수죠.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 그 다음에 출석 과반수. 아니 3분의 2 과반수 똑같은데 출석, 제적 바꿔서 이게 틀린 질문이 돼. 여러분, 출석이랑 제적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아니, 제적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서 근데 딱 3분의 2가 출석했다 그래. 출석 과반수는 3분의 2의 과반수지만 제적 과반수는 3분의 2가 아니라 원수의 과반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과반수가 출석 유형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재과출과인데 재과출과가 아닌 것들 소정 3위 출과부터 시작, 소정 3위 출과, 공고 5 출과, 재과 승인보 추출 그렇게 가지고 그래서 소정 3위 출과가 소청심사위원회, 정규 임용 심사위원회 그 두 가지가 3위 출과,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 그 다음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소정 3위 출과예요. 뒤에가 재과가 아니고. 자, 3번에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법률학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위원 자격 요건이다. 맞습니까? 3년이 아니라 5년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3급 이상이 3년이거든요. 이게 누구요? 우리 경찰이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회 경찰 출신이 꼭 한 명 들어가 있거든요. 3급 이상 3년입니다. 3년. 3급 이상이 3년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5년이에요. 뭐가 좀 규정이 이렇게 다르게 돼 있거든요. 다르게 되는 것이 3급 이상이 3년, 3년 이상, 나머지가 5년 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4번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벌금 이상이 아니라 금고 이상. 그래서 헌법상 이 판사의 신분보장 규정이랑 똑같이 하는 것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벌금 이상이라 금고 이상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소역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지 않냐입니다. 신분보장 규정 금고 이상. 자, 오른쪽 소청심사위원회 거기 정리물을 한번 보시면, 자, 구성을 보시면 구성 2번에 위원장이 정무직이죠. 국감찰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정무직인데 소청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이 많으니까 위원장도 상임이고 진짜 위원장이 진짜 대빵인 것이죠. 그래서 위원장이 정무직. 그 밑에 상임위원은 임기 3년 한 번만 연임 가능하고요. 겸직 불가입니다. 어쨌든 한 번 연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겸직 불가입니다. 이 임기
겸직 불가 이것은 상임위원한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천심사위원회 위원은 하고 딱 이거 적시하면 그냥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틀린 지문이에요. 왜냐? 소천심사위원회 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있고 비상임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임기 규정하고 겸직 불가 규정은 상임위원한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임기 규정하고 겸직 불가 규정을 딱 적시할 때는 상임위원이라고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냥 소천심사위원회 위원은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위원 안에는 비상임위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소천심사위원회 위원 한 번 연임 가능해요. 우리 경찰학 안에서 연임 불가는 국경위, 자경위, 그 다음에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장 딱 그 세 개밖에 없습니다. 소천심사위원회 위원 한 번 연임 가능합니다. 한 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었죠. 우리 경찰 출신들이 소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하면 누가 가? 시도청장 출신들이 가요. 그때 갈 때 이 사람들이 눈치 딱 보다가 어느 날 막 사표 내고 가버린다니까. 왜 그래? 치안감 계급 정년이 4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금방 코 닥쳐와. 닥쳐오는데 소천심사위원을 딱 하면 3년 한 번 연임했으니까 플러스 3년 6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표 내고 그냥 나가 버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연임 가능합니다. 자, 4번에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인사혁신처 소총심사위원회예요. 인사혁신처 소총심사위원회입니다. 소총심사위원회 소속이 인사혁신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아니에요. 인사혁신처 소총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혁신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자, 자격을 보시면 5년 이상 3급 이상이 3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자격 요건에 그 필요를 하는 그 연수가 다른데 3급 이상이 3년 이상, 나머지가 5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그 3급 이상 3년 이상 이 사람들은 상임위원은 될 수 있는데 비상임위원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딱 우리 경찰 출신입니다. 경찰 출신 3급 이상 경찰 출신을 얘기합니다. 경찰 출신이 해당하는 조항이 이 3번이고 이 사람들이 상임으로 가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지 상임으로 안 가면 갈 리가 없죠. 그래서 3급 이상 3년 이상 이 해당자들은 상임위원은 될 수 있지만 비상임위원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규정을 희한한 규정이죠. 조금 희한한 규정, 좀 희한한 규정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맨 밑에 결정을 보시면 소천 사건의 결정은 소정 3위 출가죠. 그래서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가반수 합의에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있죠. 그 예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결 정족수를 좀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징계죠. 그래서 중징계 취소 변경, 오케이? 중징계 취소 변경. 그다음에 그 밑에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하는 이게 뭐예요? 무효등 확인이죠. 무효등 확인. 그래서 중징계 취소 변경, 무효등 확인에 대해서는 의결 정족수를 강화시켜놨어. 강화시켜놓은 것이 소정 3위 출가니까 강화시킬 것이 뭐 하나는 3분의 1로 이미 강화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출과를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합의로 중징계 취소 변경, 그다음에 무효등 확인하려면 3분의 2를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 따른다. 이게 뭔 말이야? 이미 3분의 2 이상은 출석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석 과반수 합의에 따른다는 말은 최초의 소정3위 출가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중징계 취소는 뭐 그냥 한 번에 3분의 2, 3분의 1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중징계 변경은 일단 중징계를 변경하려면 3분의 2, 3분의 2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뭘로 변경할지는 투표를 다시 하는 거야. 다시 해서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근데 이미 3분의 2 이상은 출석해 있으니까 소정 3위 출가로 다시 가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소정 3위 출가인데 가장 중요한 중징계 취소 변경하고 무효등 확인은 의결 정족수를 강화시켜놨다. 3분의 2, 3분의 1로 강화시켜놨다. 근데 구체적인 결정은 또 다시 출석 과반수로 간다. 출석 과반수로 간다는 것이 3분의 2 이상은 이미 출석해 있으니까 소정 3위 출가로 다시 가는 겁니다. 아래 635번 넘어가고요. 636번. 자, 중간에 소청심사와 관련해서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사례가
땡땡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갑이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등 각종 비행위로 아래 해임의 징계 처분을 받았어요. 이에 순경갑은 소청 심사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해임이에요, 해임. 자, 1번에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결과 갑의 비행위의 정도에 비해서 해임의 징계 처분이 경미하다 판단에 이르더라도 파면의 징계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맞죠, 맞죠. 아, 소청심사 제기했는데 해임으로 소청심사 제기했는데 파면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더 불이익한 결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2번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 취소 명령 결정을 내릴 경우 그 해임의 징계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나 그 밖에 처분이 있기 전에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자, 명령 재결은 행정청이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 기존 징계 처분에 변화를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취소 변경이 있고 취소 명령 변경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취소 변경은 딱 그때 효력이 바로 해버리는 것이죠. 최초 징계가 그때 그냥 없어지거나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취소 명령 변경 명령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청한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처분을 별도로 해야 최초의 처분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적 3분의 2 이상, 자, 해임 처분이니까 중징계잖아요. 중징계 취소 변경이 되는 것이죠. 중징계 취소 변경할 때는 의결 정의수가 3분의 2, 3분의 2로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637번 국가공무원법 소청심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다. OX가 바르게 된 것은, 자, 기억에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법률학, 부교수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은 3급 이상 3년 이상. 그래서 나머지는 5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자, 니은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소청심사위원회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헌법기관에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걔네들 그냥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타 헌법기관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지. 그죠? 거의 없지. 왜냐면 인원 자체가 작고 징계 자체를 거의 안 하는데 징계를 안 하는데 소청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중앙선관위 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 여기까지 맞는데 이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이 아니라 비상임위원입니다. 즉 누가 소청 제기하면 그때 이제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임위원이 아니라 비상임위원입니다. 자, 오른쪽 638번 넘어가고 639번도 넘어가고요. 640번 볼게요. 640번. 자, 소청심사. 자, 니은에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부여돼야 되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소청, 그 다음에 징계 다 똑같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전부 다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돼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자, 디귿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원 징계 처분에서 부과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자, 리을에 소청심사위원회 취소 명령, 변경 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취소, 변경 결정은 바로 그냥 변경 결정시켜 버리죠. 그래서 종전에 징계 처분에 바로 영향을 미쳐버리죠. 그러나 취소 명령, 변경 명령 재결은 그 명령에 따라서 행정청이 별도로 취소, 변경을 해야 그때 종전의 징계 처분이 없어지거나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자, 리을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소해, 기소까지 아니라 당연히 기소까지 않으면 소청심사위원회 없어져 버려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기소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주로 출제되는 지문들이 막 계속 반복돼서 출제되죠. 다 앞에서 봤던 지문들입니다. 다 640번은 앞에서 봤던 지문들 막 계속, 그래서 중요한 지문들이 계속 반복 출제되는 거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소청심사 절차를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자, 정족수는 소정삼이 출구하고 대신 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가중된
의결 종료수가 별도로 있고요. 자, 기한을 보시면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 결정해야 하고요. 아래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60일, 30일이죠. 이게 징계위원회하고 고추심사위원회하고 다르죠. 징계위원회, 고추심사위원회는 30일, 30일.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30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불복을 보시면 재심 청구,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뭐 문제가 있어. 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 제도는 없고요. 아래 행정소송을 보시면 1번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즉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도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즉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특정 행정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행정심판 거쳐서 행정소송 가야 된다고 적시되어 있으면 그것은 이제 예외적으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공무원 징계 및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 시행하는 이 소청심사가 그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전치가 필수적인 그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이나 인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소청심사 거쳐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청심사를 필요적 전치 절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항의 행정소송은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는데, 다만 임용권 위임을 받았으면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641번 경찰 공무원의 소청심사. 자, 이번에 경찰 공무원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해서 현행법은 임의적 전치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행정심판이 임의적 전치주의 원칙인데 소청심사만큼은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를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필요적이라고 바꿔야 맞는 지문이 되고요. 642번 넘어가고 643번 문제 둘째 줄 끝에 소청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이 합의제 행정관청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무직 차관급 위원장이 있는데 그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의사표시 못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할 때는, 즉 소청 결정을 내릴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재결을 해요. 소청심사위원회 이름으로 재결을 해요. 소청심사위원회 이름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바로 이 합의제 행정관청이라고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그 한 사람이 자기 맘대로 막 대외적으로 국가의 어떤 결정을 의사표시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은 도기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합의제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는 대외적으로 의사표명 못하는 것이죠. 소청심사위원회 명의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은 누구 이름으로 해? 소청심사위원회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합의제 행정관청이라고 하고요. 자, 4번에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명령 또는 변경 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에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 처분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취소 변경 재결하고 취소 명령 변경 명령 재결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이죠. 자, 644번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자, 3번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비상임위원은 될 수 있으나 상임위원은 될 수 없다. 이게 우리 경찰 출신 공무원이니까 경찰 출신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 출신이 비상임위원 가려고 시도청장 때려치고 비상임위원으로 가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상임위원은 될 수 있지만 비상임위원은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좀 특칙을 좀 두고 있습니다. 645번 고충심사. 자, 2번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찰공무원법 31조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 그 쉼표를 찍어야 되는데 쉼표 없는 데가 곳곳에 있어요. 이게 저기 PPT 자료를 긁어다가 붙여 넣으면 쉼표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걸 넣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쉼표는 여러분들 또 상상력이 있으시니까 상상력으로도 쉼표를 좀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자, 경찰대학, 인재개발원, 중앙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서,
경찰 기동대 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입니다. 이게 경감 이상. 그래서 뭐냐면 고충심사위원회도 경감 이상 장으로 하는 경찰 기관에 둘 수 있고 징계위원회도 그렇잖아요. 징계위원회도 경찰서에서 경위 이하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서 경사 이하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위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고충심사위원회도 경찰 고충심사위원회도 그렇고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고충심사위원회 그다음에 징계위원회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에 이렇게 나가야 되고요. 자, 3번에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게 인력풀입니다. 고충심사위원회도 고충심사위원회가 있고 고충심사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이 7명 이상 15명 이하는 인력풀 고충심사위원회를 말하는 것이고 고충심사위원회 회의는 별도로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민간위원회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까 징계위원회는 위원수의 2분의 1이 민간위원이어야 하죠.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민간위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요. 자, 여러분 그 옆에다가 저기 하나 좀 적어 주십시오.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 고충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그다음에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써는 뭐 의미는 똑같으니까 위원장이 회의마다인데 회의마다 위원장이 똑같은 의미니까 그냥 하여튼 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위원은 3분의 1 이상입니다. 민간위원은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기관장이 지정하거든요. 위원장과 회의마다 기관장이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예요. 근데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징계는 기관장의 확실한 여러분 기관장이 뭘 가지고 조져가 아니고 기관장이 뭘 가지고 지휘권을 행사해? 인사징계입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을 누가 지정해? 경찰청장, 기관장,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는 경찰청에만 두는 거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지정합니다. 징계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장이 지정합니다. 그러나 고충심사위원회는 달라요.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입니다. 징계에서는 4명 이상 6명 이하죠. 위원장하고 4명 이상 6명 이하를 합하면 5명 이상 7명 이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 이상 7명 이하에서 합하면 6명 이상 8명 이하가 돼서 좀 이상해. 자,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민간위원 구성하는 것이 2분의 1 이상이죠. 그 2분의 1 이상이 징계위원회는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하여튼 사실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도 위원장도 위원이면서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한 또는 뭐 그냥 위원수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징계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제대로 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고충심사위원회는 제대로 놓고 있지 않아요. 아까 저기 그 3번 지문의 맨 끝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민간위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징계위원회 회의는 3분의 1 이상이 민간위원입니다. 그래서 고충심사위원회가 민간위원을 굉장히 민간위원 넣는 것에 좀 발전을 못한 것이죠. 오케이?
예. 그렇게 좀 비교를 좀 해 주십시오. 자, 오른쪽 646번을 보시면요. 자, 고충 처리 2번에 경찰 공무원법에 따라서 경찰공무원 고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친 재심 청구와 경정 이상 아래 고충 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도 국무총리 징계위원회가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있듯이 고충심사위원회도 저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있고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이것은 어디다 둬? 인사혁신처에 두는데 누가 담당해? 소청심사위원회가 그냥 담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결 정족수를 얘기할 때 공고 5 출가잖아요. 공개수배위원회하고 고충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출석 가봐서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때 고충심사위원회는 경찰 고충심사위원회를 말합니다. 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소정삼위 출가로 또 다시 가버립니다. 하여튼 간에 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을 해버립니다. 자, 3번에 처리줄 끝에 자 30일 이내 고주심사 결정을 해야 되고요.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주심사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랑 똑같아요. 30일은 똑같고 다만 30일 사이에 있는 문구는 징계위원회하고 달라요. 아까 징계위원회는 뭐죠?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장 승인을 얻어서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고주심사위원회는 고주심사위원회 의결로 훨씬 더 중립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더 강하게 기관장이 활동하는 것이죠. 징계위원회가 더 강하게 기관장이. 왜냐하면 징계 인사와 징계로서 지휘권을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 징계에서는 지휘관 이 기관장이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이 고충심사는 하든지 말든지 그죠? 기관장들 관심도 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자 4번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중앙인사관장기관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범죄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뭐 신고 받았어. 그 직후에 하는 것은 다 강행 규정으로 하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필요한 조치를 하해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요. 여러분 저 행정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행정법. 제가 좀 잘못한 것이 행정법을 이 경찰 행정법, 경찰 자격법 파트에 맨 뒤에다 넣어놓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저 뭐지? 경직법 막 나오기도 전부터 그냥 행정법으로 막 도배를 해버리니까 막 너무 좀 짜증이 나시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뒤에 하려다가 또 이게 책을 막 순서로 막 순서대로 막 보면서 저 뒤쪽 먼저 하고 막 앞쪽하고 좀 그런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하여튼 다음번부터는 저 뒤쪽으로 넣어놓겠습니다. 이번부터까지만 하여튼 순서대로 하여튼 이것만 넘어가면 그냥 이 경찰학 이제 막히는 게 없어요. 오케이? 네, 힘내시고 이 행정법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할 수가 없냐면 여러분 기출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작년 2차는 완전히 그냥 도배를 해놨고 일반 행정법으로만 14문제 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이상한 것이고 올해 이제 초부터 원위치가 돼서 이 일반 행정법이 제 생각에 제가 출제연이라면 일반 행정법 뭐 한 2-3문제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뭐 7-8문제 들어가 있어요. 올해 1차, 2차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대신 제가 작년보다 조금 줄이기는 했어요. 좀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힘내서 한번 좀 보면 자 먼저 647번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 자 1번에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원칙은 법치행정 원리 안에 뭐가 있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 법률 우위가 있죠. 자,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뭐 오늘날 뭐 별로 얘기가 안 돼. 다 이제 법률 유보, 법률 우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법률 우위는 법률이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 위반하면 안 되고 법률 위반하면 위법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법규명령, 행정법의 일반 원칙까지 이제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법률 유보의 원칙,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등등등 국민에게 침입적인
활동을 하는 등등등 그 범위에는 이제 논란이 있고 견해 다툼이 있고 어쨌든 국민에게 침해하는 행정 또는 뭐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행정 등등등에 있어서는 법의 근거를 두고 하라는 겁니다. 법의 근거 없이 국민에게 침해되는 행정 이런 것들을 하면 그 자체로 그냥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이에요. 맞아. 모든 행정이 법을 어기면 안 되지.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률 유보의 원칙은 일부 행정이죠. 그 일부 행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그래서 그 학자들마다 뭐 침해행정 유보설, 뭐 권력행정 유보설, 뭐 본질성설, 급부행정 유보설 등등등 견해가 다르지만 어쨌든 일부 작용에 대해서만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죠. 자, 1번에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게 맞나? 이게 뭔 말이냐면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라고 하면 하여튼 저 법률의 바탕에서 저 법률에 중심을 두고서 이 말입니다. 즉 법률에서 유임을 하면 법규 명령이나 다른 곳에다 규정해서도 규율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법률에 의한 규율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을 두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게 이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국민한테 어떤 하는 그 행정의 모든 것을 법률에 다 규율을 둘 수 있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을 가장 중심적으로 해서 법률의 근거를 둬서 행정을 해 나가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만 두면 뭐 법규 명령으로 규율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법률의 유임 조항을 둬서 법규 명령에 규율을 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뒤에 법률에 의한 규율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모든 사항을 다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죠. 이것은 오늘날의 행정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 법률에 근거를 두고 그러나 세부적인 것은 법규 명령에서 규율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른쪽 648번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 이 법치 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법치 행정 원칙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법률의 지배,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아니죠. 법치 행정의 그 3원칙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에 법률의 우위에서의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성문법 즉 법규 명령과 그다음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 불문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렇지. 행정이 법률 우위 원칙이 뭐예요? 행정이 법률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률에는 단순히 그냥 법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률, 법규 명령, 행정법의 일반 원칙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이 행정을 하면서 법률, 법규 명령 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위배되면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배돼서 법치 행정의 원칙에 위배돼서 위법한 행정이 되는 것이죠. 자, 3번에 법규 명령에는 유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으며 모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왔어요.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규 명령의 종류 안에 유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임 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새로운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집행 명령은 새로운 권리 의무와 관련된 새로운 사항을 규율할 수는 없죠. 그냥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만 규율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해설을 보시면 굵은 구시에 해설을 보시면 3번에 유임명령은 법령을 보충하는 명령으로 상위 법령에서 유임받은 사항을 정하며 유임 범위 내에서 새로운 법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명령은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기 때문에 상위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 형식의 규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명령으로 국민의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율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임명령과 집행명령을 구분할 때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할 수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지 않아요.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유임명령은 규율할 수 있고 유임받은
유임을 받았으니까 유임받은 새로운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것이죠. 집행명령은 유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지문에는 그냥 국민의 권리 의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애매해. 왜냐하면 유임명령과 집행명령이 다 법규명령이거든요. 이 법규라는 것이 뭐예요? 누구든 구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까지 구속하는 것이 법규고, 국민을 구속할 때는 뭘 구속해? 국민의 권리 의무를 건드려 주니까 국민을 구속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임명령이나 집행명령이나 다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된 사항을 다 건드려 주는 거예요. 건드려 주지만 표현을 할 때 둘 다 건드려 주지만 유임명령에서는 새로 유임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고, 집행명령은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새로운이라는 표현을 빼고 이런 식으로는 좀 잘 안 써요. 이런 식으로 잘 안 쓰는데 여기 출제자는 지금 틀린 지문으로 의도를 했습니다. 틀린 지문으로 의도는 했는데 너무 제가 지금 좀 약간 애매하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새로운 권리 의무사항을 규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지문에 나오지 이런 식으로는 지문이 원래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원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유임명령은 유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유임받은 대로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고, 집행명령은 그런 유임이 필요치 않아요. 유임이 필요치 않고 그냥 상위 법령이 있으면 그 상위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용도로서 대신 집행하기 위한 용도로서만 규율할 수 있지 새로 유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율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여튼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십시오. 지문이 조금 약간 좀 이상합니다. 예. 자, 4번 법령의 구체적인 유임 없이 최루액의 혼합 방법, 살수 방법 등을 규정한 경찰청장의 살수차 운용 지침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나 뭐 그 뒤에 유언 유법이라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유법이라고 그냥 해버렸습니다. 뭐냐면 이 살수차 운용 지침에 최루액 혼합 그다음에 혼합 살수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루액을 혼합해서 국민한테 쏘면 국민의 권리 의무 직접적으로 그냥 침해해버리죠. 막 숨을 못 쉬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법규사항이죠. 그런 법규사항은 행정규칙에다가 규정하면 안 되죠. 그런 사항은 법규명에다 규율해야 됩니다. 행정규칙에다가 규율하려면 유임을 받아서 규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임도 없이 살수차 운용 지침을 만들었어. 그 자체가 위법하다는 겁니다. 어떤 규정이 위법하면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여기 위법한 것으로 그냥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수차 운용 지침 자체가 위법하니까 살수차 운용 지침에 바탕을 해서 쏜 그 혼합 살수 자체도 위법한 행정 행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이 유임 없이 제정된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된 살수차 운용 지침 그 자체가 위법하다. 그래서 살수차 운용 지침에 기반해서 쏜 혼합 살수 그것까지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649번 넘어가고요. 650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할 때, 이게 법률 유보의 원칙이죠. 법률 유보의 원칙을 전제할 때 법률에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이게 뭐죠? 지금 딱 앞에 서술에 개인의 자유 침해, 의무 부과, 침해 행정, 의무 부과 행정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근거 없이도 가능한 거. 그 말은 곧 침해하거나 의무 부과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해하거나 의무 부과하는 것이 아닌 것이 대부분 다 서비스 행정들 플러스 여기 급부 행정도 침해하거나 의무 부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에 학교 앞에서 등교 지도하는 거 이건 뭐 권력 행정이 아니죠. 그냥 서비스 행정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주민을 상대로 한 교통정책 홍보 당연히 권력 행정이 아니니까 니은도. 자, 디귿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이것이 급부행정이죠. 자, 급부행정이 지금 위에서 얘기하는 침해행정, 의무부가행정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근거 없이도 행정,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리을은 공무원에 대해서 특정 종교를 금지하는 훈령. 공무원한테 특정 종교 금지시킬 수 있어요? 종교 자유 때문에 못 시키죠. 근데 이것은 아마 이런 의미로 냈나 봐. 어떤 사이비 종교, 어떤 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불법성이 확인된 사이비 종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공무원에서 특정 종교를 금지하는 훈령. 이게 뭐죠? 부작위 하명이죠. 부작위 하명. 교회 가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부작위 하명. 특정 나쁜 교회, 특정 나쁜 교회. 자, 그러니까 이제 권력 행정이죠. 권력 행정. 명령하는 것이니까. 자, 미음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경찰관서 보호조치, 보호조치가 뭐죠? 즉시강제죠. 아주 권력행정의 대표적인 즉시강제죠. 자, 비읍에 붕괴 위험시설에 대한 예방적 출입금지. 출입하지 말라며. 부작위 하명이죠. 부작위 하명. 그래서 권력행정이죠. 그래서 리을, 미음, 비읍은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되죠.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만. 자, 여러분 저 좀 쉬었다가 15분,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20분에.